안녕하십니까. 모던에자일 8기의 마지막 회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진행을 맡게 된 모던에자일 8기 회장 홍대경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저희 모던에자일 8기가 9개월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회고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저희 회고 시간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모던에자일 코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8기 멤버들, 구성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저희가 9개월 동안 진행한 일에 대해서 그냥 짧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코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코코의 기획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각 팀 개발 스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 8기 협업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각 개별 사람들의 이제 회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저희 8기입니다. 저희 8기는 백엔드에 저희 백엔드 팀장님인 이건우 그리고 홍대경, 전이나 각 회장과 부회장이 들어가 있고요. 프론트엔드에 프론트엔드 팀장님이신 고도영과 총무이신 현정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다음 저희 코코의 디자인을 맡으시는 디자인 팀장님 이채영님께서 디자인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6명으로 구성된 에이스 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6명이서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작년 24년 6월 3일부터 모던에자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들어오자마자 7기랑 멘토멘티를 맡고 또 소통을 하면서 저희 코딩 테스트 개발 과제들을 해왔고요. 8월부터 한 달 동안 미니 프로젝트인 모던무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팀 프로젝트 처음으로 겪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었고요. 또 웹 개발을 하면서 저희 메인 프로젝트 동안 진행할 기본기를 좀 닦아왔습니다. 9월달부터 저희의 메인 프로젝트인 코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장 6개월 동안 저희 메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중간에 12월 달에는 저희 모던에자일의 새로운 멤버들인 9기도 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9개월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 3월 7일날 모던에자일 코코의 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들어와가지고 모던에자일 들어와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랑 또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저도 자바스크립트를 동아리 들어오기 전에 경험은 있었는데 제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건 동아리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저 개인적으로는 문서를 많이 봤고요. 또 책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언어를 공부하는 게 막 재밌지만 힘들죠.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그리고 졸렸고 정말 공부를 하는데 눈 안 감고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문제의식이죠. 저희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서 보고 책 본 다음에 봤던 거는 이제 코딩을 푸는 학습 사이트 같은 걸 좀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내용은 정말 알찬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게임하듯이 가볍고도 재밌게 학습할 사이트를 만들자가 저희 메인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를 다들 아시나요? 네. 그런가요? 저희 외국어 학습 사이트인 듀오링고입니다. 저희의 메인 프로젝트의 벤치마킹이 된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네, 다시 말하지만 저희 모던무비가 아니고 코코 프로젝트는 이 듀오링고를 좀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설명하기 전에 왜 코코 프로젝트가 왜 코코일까요? 저희 코코는 코딩을 하는 코끼리를 줄인 말입니다. 그럼 또 왜 또 코끼리를 좀 사용해서 설명했을까요?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이제 탁월한 기억력을 가지고 또 사교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명체라고도 합니다.
또 코끼리라는 말은 큰 데이터를 잘 기억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코딩하는 코끼리를 저희의 캐릭터성으로 잡고 저희 사이트가 얼마나 재밌고 또 기억하기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 프로젝트 명으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 핵심 요약을 하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재밌게 풀자. 그리고 재밌는 거에 디자인까지 붙여서 귀여운 캐릭터성을 부여하자입니다. 이제 코코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 현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델 파일기 프론트 팀원 신현승입니다. 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코코가 이제 이렇게 사이트가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개 페이지인데요. 보면 조금 잘리긴 했지만 여기가 현재 이제 저희 사이트가 무엇을 하는 사이트인지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 사이트입니다. 소개 페이지와 함께 보면은 만든 사람들 이런 페이지도 있거든요. 앞에서 보시면 여기 좀 딸렸지만 여기 만든 사람들 이제 페이지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좀 잘렸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거든요. 이 부분도 넣어봤습니다. 이제 소개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튜토리얼을 시작하겠냐고 이제 버튼이 모달이 하나 나오는데요. 모달에서 네 시작할게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사이트를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튜토리얼을 다 끝내고 나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 학습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학습 페이지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의 퀘스트나 지금 몇 문제, 총 몇 문제에서 몇 문제를 완료했는지, 그리고 섹션을 여기가 이제 섹션인데 변수 섹션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 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 진행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파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파트에 대한 진행도, 몇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방금 이것도 말씀드렸고, 이제 파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코와 함께 그 파트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파트를 이제 시작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퀴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퀴즈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형의 문제, 객관식의 문제, 단답형의 문제, OX의 문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 유형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퀴즈를 다 풀고 나면은 퀴즈를 풀면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화면으로는 정답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답 처리, 오답이 됐으면은 정답이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요. 다 풀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캐릭터와 자기 레벨이 몇 오르고 어떤 경험치가 올랐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재밌어 하게 될 이제 부분들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랭킹, 말 그대로 진짜 랭킹이죠. 자기가 이제 총 몇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랭킹도 나오게 되고, 포인트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 출석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제 퀘스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1일 퀘스트, 몇 문제를 풀면은 어떤 경험치를 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도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레벨이 얼마나 오르거나 랭킹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배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상점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그 캐릭터가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포인트를 주게 되는데 그 포인트와 관련돼서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살 수 있어서 저희가 입어볼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프로필 페이지까지 제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뭐 자신의 배지, 뭐 레벨 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부가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또 이제 모달이 있는데요. 출석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뭐 오늘 3월 며칠인가요? 7일. 4월 7일이면 이런 식으로 7일 쪽에 찍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로 이제 문의하기 또 있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약간 사용자가 뭔가 하다가 뭐 버그 같은 게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버그에 대한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기능 같은 거에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뭐 기능 같은 것도 이제 추가를 해볼 수 있고요. 퀴즈 페이지에서 이제 문의를 하고 싶다면은 그 퀴즈 페이지에서 문의하기를 하면 그 해당 퀴즈에 대한 문제 몇 번, 그런 문제 몇 번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의를 또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또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면 또 개발자의 경험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드민 페이지까지 또 구현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도메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관리자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점 아이템이나 좀 많이 잘렸는데 퀴즈, 뭐 파트, 뭐 섹션, 뭐 문의, 뭐 오늘 퀘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퀴즈 문제를 만들 때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 이제 딥다이브를 참고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부분인데, 이제 저희는 아이템 같은 걸 추가할 때 이런 이미지들을 파일 선택해서 이미지를 제출을 시키면은 S3에 전송이 되게끔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각 팀 개발 스택을 맡아주실 도윤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에 대해서 발표할 모던 에자일 8기 프론트 팀장 구도현입니다. 먼저 저희는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코코 프로젝트를 구현을 했는데요. 아까 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희 프로젝트에는 단순히 뭐 리스트를 퀴즈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좀 앱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그런 좀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도움 조작을 좀 잘 할 수 있는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했고요. 또한 저희 언어로는 타입스크립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 좀 에러를 검사하고, 예를 들어 뭐 현성님이 만든 함수를 제가 사용할 때 좀 타입 추론을 원활하게 해서 좀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뭐 디버깅 할 때도 좀 더 쉽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일링 라이브러리로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했는데요. 일반 CSS를 사용했을 때보다 전역 스코프의 오염을 방지하고 컴포넌트 단위로 관리해서 좀 재사용성을 높이고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했습니다. 또 아까 리액트 사용 이유와 비슷한데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CSS를 좀 더 잘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채용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 아까 어드민 페이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드민 페이지는 부트스트랩, 리액트 부트스트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거기에까지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좀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사용을 했고요. 상태 관리로는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스탠드입니다. 이 주스탠드를 사용한 이유는 뭐 리덕스나 뭐 리코일 대비 좀 패키지가 가볍고, 그리고 컨텍스트 API를 사용할 때보단
좀 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없으면 못 사는 리액트 쿼리를 사용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 서버에서 가져온 상태를 캐싱해서 서버의 부하를 좀 낮추고자 사용을 했고, 또한 뭐 서버의 에러 상태나 로딩 상태일 때 사용자한테 로딩 스켈레톤 UI나 에러 화면을 좀 편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사용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엑시오스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패치 API보다 좀 사용이 쉽고 전역 인스턴스 설정이 가능해서 이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론트엔드의 서버 아키텍처를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먼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저희 프로젝트에 이미지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 이 S3 이미지 서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 이미지를 빠르게 사용자에게 전송을 시켜주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S3에 저장된 이미지를 캐싱해서 좀 더 사용자와 지리적으로 좀 근접한 위치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도메인 네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AWS의 라우트 53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cocoedge.com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라우트 53이 그에 해당하는 EC2 주소를 반환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저희 서버를 이렇게 쭉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EC2는 프리티어를 사용하고 있고, 내부는 이제 도커에 컨테이너를 띄워서 그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 앞단의 엔진X는 HTTP 요청을 HTTPS로 리다이렉트 시켜주는 첫 번째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서트봇으로부터 발급받은 SSL 인증서를 통해서 암호화나 복호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 메인 서버로 이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는데요. 이 두 번째 엔진X 서버로 들어오면 저랑 이제 현수님이 열심히 짠 코드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민 아키텍처인데요.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아까 메인 프로젝트랑 동일한데 하나 다른 점이, 여기는 이제 S3 AWS의 IAM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서 액세스 키를 통해서 이 이미지 서버에 직접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 프로젝트에 있는 자원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과 아키텍처 발표를 마쳤고, 다음은 이제 백엔드 팀장님께서 이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던 해젤 8기 백엔드 팀장 이건우입니다. 백엔드 기술 스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주요 기술 스택입니다. 언어와 프레임워크로는 타입스크립트와 네스트.js를 선택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저희가 기존에 익숙한 자바스크립트가 기반이면서 정적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타입 오류를 줄이고 유지 보수를 높일 수 있게 타입스크립트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네스트.js에서는 저희가 미니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이제 구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이 네스트.js 프레임워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구조를 체계적으로 잡기에 적절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네스트.j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B 부분입니다. ORM으로는 프리즈마, 데이터베이스로는 포스트그레스QL과 레디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조인문이나 관계들을 직관적인 문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개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요.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트랜잭션 처리와 그리고 무결성 제약과 같은 특성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포스트그레스QL을 선정하였고,
앞서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성능이 검증된 바가 있어서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레디스를 사용해서는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레디스는 메모리 기반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자가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빠른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게 되어서 레디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브옵스입니다. 배포 및 CI/CD를 위해서 GitHub 액션과 도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GitHub 액션은 GitHub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CI/CD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도커를 사용해서는 저희가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여 로컬 환경이라던가 서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테스트 및 배포를 손쉽게 할 수 있어서 도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RD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색깔별로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요. 가운데 유저를 기준으로 출석 체크와 유저의 생명력을 저장하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요. 아래에는 상점이라던가 프로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아이템 테이블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일일 퀘스트와 유저의 도전 과제들을 진행 상황과 퀘스트와 도전 과제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문제들과 유저의 문제 진행도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은 토큰을 저장한 토큰 테이블이 있고, 위에는 아까 문의하기와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유저의 의견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메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비아에서 이 cocoedu.com을 루트 도메인으로 구매를 하였고요. AWS의 라우트 53을 사용하여 3차 도메인을 붙여줌으로써 서브 도메인을 api.cocoedu.com을 만들어서 저희 서버 쪽의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메인 서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EC2 안에 컨테이너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 포트와 443 포트로 먼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요청을 받게 되고요. 서트봇 컨테이너에서 레츠 인크립트에서 발급한 SSL 인증서를 기반으로 80 포트로 들어온 요청은 엔진엑스가 443 포트로 리다이렉트를 시키게 되고, 이 인증서를 기반으로 HTTPS 요청만을 이 앱 컨테이너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앱 컨테이너에서 서비스 로직에 따라서 레디스 컨테이너로 요청을 보내기도 하고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로 요청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CI/CD 부분입니다. GitHub 액션과 도커를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피처 브랜치, 즉 작업하는 브랜치에서 디벨롭 브랜치로 머지가 된다면 그것을 시점으로 GitHub 액션이 이벤트를 감지하여서 저희가 작성한 그 CI/CD 워크플로우 파일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실행시키게 되면은 각 단계를 거쳐서 머지되는 최신 이미지를 빌드하게 되고, 각 단계가 다 완료가 된다면은 배포되어 있는 서버에 이미지를 최신화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SSE 기반의 알림 기능을 구현하였는데요. 이 RxJS 라이브러리와 이벤트 이미터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접속을 하였을 때, 맨 처음 접속을 하였을 때 SSE 커넥션 요청을 통해서
SSE 연결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서버에서 만약에 특정 조건에 의해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이벤트 이미터에서 이벤트를 발행하게 되고요. 그 이벤트 정보가 담겨있는 객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RxJS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벤트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벤트 로직이 다 실행되게 되면은 이 사용자에게 단방향 응답으로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으로 백엔드 기술 스택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디자인 팀장님께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팀장을 맡은 이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발자랑 협업하기 편한 피그마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먼저 디자인 키워드를 귀여운, 재밌는, 젊음으로 정한 다음에 디자인 컨셉을 보물지도로 정하여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진행 순서는요. 첫 번째로 그리드 시스템과 와이어 프레임으로 기본 틀을 잡고 디자인의 메인으로 쓰일 캐릭터 작업과 로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작업과 로고 작업을 마치고 메인 문제 마이 페이지 작업과 스토어 퀘스트 랭킹 페이지 작업을 했습니다. 야, 저거 어떻게 혼자 다 하시나? 소개 페이지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반응형 작업 그리고 퀘스트 페이지에 필요한 배지 작업이나 아이템 작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협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백엔드 팀원 전이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애자일 방법론을 바탕으로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협업하였습니다. 노션, 지라, 깃허브를 이용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션으로는요.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했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짧게 할 일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의 경우에는요. 카톡방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게 카톡방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스프린트를 주 1회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총 21번의 스프린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프로덕트 백로그를 작성을 하였고요. 이렇게 스프린트를 진행함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또 배운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라를 이용하여 kanban보드를 이렇게 이용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진행도 파악을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깃허브입니다. 저희가 스프린트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덕트 백로그를 바탕으로 이슈를 생성하였고요. 이슈를 작성한 다음에 PR을 업로드하면서 팀원분들과 선배 기수분들의 리뷰와 코멘트를 받으면서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업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협업을 했고 저희 딸기입니다. 저부터 해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성을 해와가지고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제 캐릭터 채영이가 만들어준 캐릭터고요. 저는 모던 애자일 8기 백엔드 팀원이자 부회장을 맡은 전이나입니다. 저는 코딩을 전혀 몰랐고 개발자의 일에 대해서도 희미하게만 알고 있던 상태에서 동아리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떨리고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한 활동은 많이 힘들고 막막했으며 자연스럽게 비교도 하게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7기 멘토분들과 선배 기수분들의 도움 덕분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질문조차 어려웠던 제 모습이 답답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선배들이 있어 힘을 얻었고 옆에서 묵묵히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저를 더 성장하게 했습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혼자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며 도움을 받고 저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모던 애자일 활동을 통해서 협업의 중요성, 소통의 소중함, 팀워크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쉬움이 많습니다. 너무 긴가요? 이걸 미리 공부했더라면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배웠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아쉬움을 갖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기다려주고 함께 해준 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8기를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주신 선배 기수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전데 긴 기간 하나에 집중하려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성장이고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코코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던 8기 백엔드 팀장 이건우입니다. 저는 동아리 시작하면서 일단 배운 게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일단 무언가 배우려고 하거나 무언가 할 때 남들의 말을 좀 듣지 못하는 성격인데 여기 오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개발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선배 기수분들이나 팀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배운 게 저는 가장 컸습니다. 물론 개발 지식도 많이 배웠지만 그런 성장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던 애자일 활동 정말 좋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던 애자일 8기 프론트 팀장 구도입니다. 모던 애자일 좀 지나고 보니까 9개월이 좀 길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9개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참 힘들었고 약간 이제 안 일어나도 되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고 좀 군대 전역한 거 같네요. 약간 네, 그래서 뭐 사실 학교
뭐 수업 과정으로만 따지면 9개월 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다 배운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9개월 동안 스스로 좀 많이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좀 그래도 사실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프로젝트에 그래도 기간에 맞춰서 잘 마무리되었다는 게 참 좋고 또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개발자 할래 안 할래 하면은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들어올 때마다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었으니까 또 아까 우리님이 또 목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좀 찔렸는데 그래도 이제 목표 뭐냐 하면은 저는 프론트 개발자 취업을 하는 게 목표라고 일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일단 뭐 컴공 졸업하고 좀 목표를 가지게 되는 그런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정말 아까 전에 소개를 드렸지만 모던에자일 8기 프론트엔드 팀원 신은성입니다. 이제 처음 8기 OT 때 자기소개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섭고 정말 떨렸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즐겁게 보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모던에자일을 창립해주신 박어린 대표님 그리고 저를 뽑아주신 그리고 또 바쁜 와중에도 차근차근 알려주신 7개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성장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시진 않지만 1기 민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이제 프론트 팀장님의 코드를 정말 꼼꼼히 리뷰해 주셨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8기 팀원들 이제 백엔드에서 사실 엄청난 양의 API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만들어주신 대경님, 건우님, 희나님 그리고 사이트를 아름답게 디자인해주신 채영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은 저희 프론트엔드 팀장 도희님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같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고 배워가는 경험이 무엇보다 저한테 소중했습니다. 모던에자를 통해서 만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님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던에자일 팀 디자인 팀장 이채영입니다. 솔직히 일단 팀원분들한테 미안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8기 디자이너로서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믿어주신 팀원분들 덕분에 디자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끝이라니 좀 많이 아쉽고 다들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던에자일 8기 회장 홍대리입니다.
근데 진짜 회고 준비 안 해가지고요. 진짜 별 생각이 정말 다른데 그 프로젝트를 멤버를 모으면요 보통 그러잖아요. 프로젝트는 하면 안 된다. 팀 프로젝트는 이거 한 명이 다 하고 야, 회장이 혼자 막 다 할 거야. 누가 다 혼자 맞춰서 그냥 다 할 거야 그러잖아요. 울 줄 몰랐는데. 그 회장 하면서 사실 가끔은 이제 막 책임감이 좀 짓눌릴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 팀원들한테 목표를 전달해 줘야 하고 또 잘하지 못하는 또 리더로서 앞에서 또 팀원들한테 뭔가를 명령하고 또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9개월 동안 진짜 마법 같은 팀원들을 만나가지고요. 저는 진짜 프로젝트 내내 믿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부탁하고 우리 구현하자고 말하면 저희 팀원들한테 정말 그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팀원들은 진짜 그거를 다 이루어냈고 저희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법 같은 팀원들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모던 에자일 활동한 거 정말 제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믿음을 줬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저희 모던 에자일 8기 메인 프로젝트 회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